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정말 거대한 사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현대 중동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맞아요. 바로 그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개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지금 PBS, 알자지라, 폭스뉴스 같은 싱크탱크 분석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네, 자료가 막 엄청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복잡한 지정학적 용어들 다 걷어내고요. 네, 다 빼고 가시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결과까지 초등학생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직관적이고 상세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국제 정치라도 기저에 깔린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면 명확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도대체 왜 싸우게 된 걸까요? 이 엄청난 폭발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거대한 압력 밥솥이 마침내 터진 건데요. 압력 밥솥이요? 네, 시계를 2025년과 2026년 초반으로 좀 돌려보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당시 이란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뉴스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걸 아주 끔찍한 유혈 진압으로 대응했거든요. 사망자 수가 무려 최소 3만 명에서 3만 명이요? 네, 최대 4만 3천 명에 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 4만 3천 명? 여러분, 이걸 초등학생 연토피에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동네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그 친구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네,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 즉 이란 정권이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뒷마당에서 몰래 엄청나게 위험한 폭죽까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험한 폭죽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죠. 내부로는 국민을 탄압하고 외부로는 이른바 궁극의 무기를 쥐려 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폭죽, 그러니까 우라늄 동축도를 무기급으로 끌어올리는 걸 절대 가만히 볼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오만이나 제네바에서 간접 협상도 열렸지만 결국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습니다. 대화의 창구가 닫혀버렸네요. 네, 외교가 실패하면 물리적 경고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이번 타격 이전인 2025년 6월에 이미 심각한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아, 그 10일 전쟁 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감행했죠. B2 스텔스 폭격기를 띄워서 포로도와 나탄즈의 지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떨어뜨린 거요. 네,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습니다. 당시에 미 국방부도 그 타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한 2년 정도는 늦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란은 굴복하지 않고 핵 능력을 더 깊숙한 곳에서 복구하려고만 했습니다. 동네 힘센 사람 입장에서는 이웃집 아저씨가 경고를 무시하고 더 독한 폭죽을 만드니까 이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내일 당장 터질 시한폭탄으로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위협인식이 바로 2026년 2월 28일 전례 없는 규모의 선제 타격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그날로 가보죠. 작전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미국의 작전명은 에픽 퓨리,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였습니다. 네, 첫 12시간 동안의 지표만 봐도 이건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서 200대요? 네, 500개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쳤습니다. 미국은 무려 900번의 타격을 퍼부었고요. 정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졌겠네요. F-35 스텔스기에 B-2 폭격기까지 다 동원됐잖아요. 방공망 무력화는 물론이고 군사기지, 드론 생산시설까지 이란의 군사적 척추를 완전히 부러뜨리겠다는 의도였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모든 군사적 파괴를 덮어버릴 만큼 엄청난 결정적 분기점이 있었죠. 네, 바로 테헤란의 파스테르 타격입니다. 최고 지도자 관저 말이죠. 여러분, 이 폭격으로 이란의 1인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인 거잖아요. 맞아요. 무려 37년 동안 이란을 통치해온 절대적인 구심점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지정학적 대지진이죠. 그 혼란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성명을 냈죠. 네,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정부를 장악하라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혁명수비대에게도 무기를 내려놓으면 살려주겠다는 경고를 남겼고요. 이건 자료에 있는 팩트 그대로입니다. 이란 수뇌부, 특히 강경파들에게는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침묵하는 대신 전면적인 반격을 선택하죠. 이란의 분노가 동시다발적인 보복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엄청난 양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타격의 범위입니다. 요르단,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까지 공격했습니다. 와, 아까 비유로 돌아가면 화가 난 이웃집 아저씨가 돌멩이를 자기 주변 사방팔방으로 다 집어던지는 상황이네요. 미군이 있거나 영공을 열어준 이웃나라는 다 때린 거잖아요. 중동 전체가 단일 전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이 입게 되잖아요. 참혹하죠.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스라엘 텔아비브 주거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사상자가 났고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란 남부 미납시력의 초등학교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떨어졌죠. 네, 그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쪽 모두 무고한 민간인, 특히 아이들의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정밀 타격이라는 게 대규모 화력 앞에서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의 이 먼 나라 전쟁이 우리 일상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당장 지갑을 보셔야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렸거든요. 아, 거기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세계 경제의 동맥이죠. 거길 막고 민간 상선들까지 위협하니 당연히 기름값이 치솟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도 오르고 마트 물가가 폭등하겠네요. 우리 식탁 물가까지 뒤흔드는 겁니다. 교통 쪽도 난리잖아요. 중동 전역 영공이 폐쇄됐으니까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로가 끊겨서 비행기들이 엄청나게 우회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에 대혼란이 온 거죠. 밖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이란 내부는 어떤가요? 최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권력 공백이 심각할 텐데요. 임시지도부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지만 1인 독재 체제에서 권력이 부드럽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주도권 암투가 뻔하죠. 인터넷도 완전히 차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권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였죠. 외부 소통을 끊고 내부 봉기를 막기 위해 단 며칠 만에 2만 1,000명을 체포했습니다. 2만 1,000명이요. 정말 끔찍한 억압이네요.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미국만 봐도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타격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일부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는 끝없는 전쟁에 빠지는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죠. 저희는 양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긴장 완화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고요. 다들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랜 기간 쌓인 긴장, 특히 핵 문제와 인권 탄압이 있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선제 타격에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무차별 보복이 시작됐고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질문요? 네, 국가 간의 전면전 너머를 봐야 합니다. 이란은 자국 군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같은 수많은 대리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 프록시 그룹들요. 이란의 명령을 받던 조직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던 통제 탑, 즉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 무장단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와, 통제불능의 독자적인 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한다면 정교전보다 훨씬 잔혹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오늘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거대한 분쟁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통제탑이 사라진 무장단체들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